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남편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떠세요, 남편분들의 반응은? 일단은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남편보다 조금 더 벌어요. 시댁에서도 많이 인정해 주시고. 애기 아빠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살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가 나가지 마라. 너가 나가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 걱정하고 난 네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남편이. 그랬던 남편이 살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살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하지만 얼마 만에 나온 결과예요? 그게 한 일 다시 시작하고. 3개월, 6개월, 1년 되면서 한 그 매출이 네, 상당히 늘면서 어. 어느 날 정말 애기 아빠가 깜짝 놀랄 만한 매상을 찍고 왔더니 사랑한단 말을 그랬는데 이제는 애기 아빠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네가 언제까지 밤에 일하겠냐. 가슴 아파도 해요 많이. 그러는데 너가 밤에 나간 이후로 나는 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어느 날은 딱 집에 들으면 딱 한마디가 얼마 팔았어. 그게 궁금해서 못 자는 몇 시까지 거예요. 그러다 보자. 한 일주일 정도? 얼마 팔았어? 내가 소리 졌어. 오빠 그만해. 우리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1%인 남자예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자기 가게 하는데 가게랑 육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저 일을 되게 많이 도와주고. 가정적이구나. 거의 뭐 브라보죠 뭐 우리 집에서. 그래서 너무 좋겠다. 더럽게 재미없어. 맨날. 아니 나가면 나도 나갈 수 있을 텐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함께 해야지 가족이. 아빠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 나갈 이제 수 없어. 제가 액세서리 제조를 하니까 이제 만드는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애기 아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애기 아빠 손재주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오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오, 본인한테 몰랐던. 예. 그러면서 아들도 디자인을. 옆에서 계속 구슬을 끼는 거예요. 부업에 나는 출근을 하고 애 아빠는 구슬을 끼고 옆에서 같이 끼고 그러다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기네스 대회가 있었나 봐요. 구슬 깨기 마침 알았다. 내가 구슬 깨기 한대 해서 내가 너 설마 1등 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1등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 숙련된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예. 구슬도 사이즈도 많고 굉장히 잘하고 선생님들도 지가 해가지고 좋아하는 선생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기가 3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은 이제 집에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저는 3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친구 같고 이제 그런 모습도 있고 가슴 아픈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기 키우면서 우리 아기가 하는 말이 애들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가장 쉬운 말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저는 뭐 미스코리아요, 과학자요, 뭐 대통령. 엄마 난 일 안 할래. 그래. 딱 그러는 거 우리 애기는. 너는 왜 일 안 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는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엄마는 집에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애기가 이제 7살인데 좀 질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아프죠. 내가 이제 없어서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자기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너무 내가 일만 하니까 엄마가 쉬어야 되는데 본인의 아들이 쉬고 엄마를 싶은 쉬게 거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쉬겠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건 무자본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주변의 권유지 내가 하겠다고 먼저 그런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 네 맘대로 해라. 뭐 어쨌든 집에는 저거 없이 피해 없이. 피해 없이 어차피 버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조금이니까 피해 없이 네 말대로 완전히 돈을 많이 벌어오면 피해가 되면 본인이 도와주겠지만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피해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왜? 하겠다.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멍이 좀 드는데 제가 또 멍이 되게 잘 들어요. 사실 이렇게 조금 부딪혀 안 돼도 이렇게 멍이 돼서 우리 남편이 알게 모르게 봤나 보지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주말에 저희 남편이 양심이 있는 거지요. 그냥 아이도 하나를 이렇게 조용히 데리고 나왔는데 넌 이 아이가 좋아 이 아이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그랬더니 내가 데리고 나갔을 시 너에게 좀 더 만족도가 어느 쪽이 높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둘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지 했더니 욕심이 부르면 대참사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좋은 고민. 기왕이면 작은 애를 데려가죠. 손이 많이 가는 애. 그랬더니 알겠다. 작은 애를 데리고 나가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큰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데 원래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한 명씩 이렇게 개개인 데이트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네. 제가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들렸나 봐요. 기억도 나고. 그래서 위기가 부른 행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좋은 게 덕분에 남편이 아이들과 친해졌어요. 예, 원래는 그닥 친밀하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는 딱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 내려가는 사이 막 이랬었는데 점점 뭐 맞아. 시간을 세차장도 보내야 같이 가고 마트도 함께 가고 네. 나쁜 일도 함께 하고 마트 가서 한 바퀴 공모를 하는 거죠. 먹어놓고 또 먹고 저녁도 해결하고 들어오고 아이스크림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고. 네, 둘이서 막 작당을 막 네. 장난감 요만한 거 주머니에 찔러넣고 박스는 없이 막 오고 근데 이제 그런 소소한 자기만의 행복을 막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작당을 되었구나 둘이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아이와의 이런 소소한 추억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저를 도와준다고 한 건데 이제 본인한테도 좋은 거고 저한테는 역시 더 좋은 거고 Come out and paint me a rainbow so I can follow it. I don't know where it'll take me, but I like wondering wherever you are, where will you be? 뭐지? 꽃 좀 준비해 왔어요. 경력 단절을 극복하신 분들이잖아. 네. 그래서 축하를 의미해서 꽃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예쁘다고.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쁜 꽃으로 어제 밤에. 제 것도 있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본인은 뭐 경력 단절 극복하신 거잖아. 본인도. 자. 그럼 애가 털이 뽀송뽀송 있어.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꽃 이름은 모르나. 예. 색깔 배합은 아주. 수박이 센스 있네. 있으시죠? 이 수박을 좀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역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을 좀 안 해. 실도 별로 없어. 그러네. 와! 찌뻘겋네요. 색감이 아주 살아있는데요. 야, 근데 참 일을 그만두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편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건 정말 뭐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사실은 이제 남편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겠죠. 훨씬 더. 근데 남자들이 항상 남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 남편도 예외 없이 남자의 본질이 좀 약간 남자답게 컸지만 속마음은 좀 찌질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완전 기본적으로. 찌질이다. 그러면서도 이중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어느 그 직장에서 이제 대리까지 하고 아이 둘 낳고 정말 제가 봐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도 이제 일 그만두고 아이들 잘 키울까? 남편이 뭐라 그랬대요? 기대된다. 왜?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 남편 대답인데? 왜냐면 자기도 막막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중적이죠. 집에서는 좀 아내가 좀 이렇게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고 아이들 좀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행복의 3요소가 있잖아요. 경제, 건강, 가족 간의 관계. 그럼 이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행복이냐면 제 생각에는요.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의 기본 조건이 일단 완성이 좀 됐다. 그래서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업이 중요하죠. 네, 직장은 맞아요. 그렇죠. 중간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만둘 관둬야 수도 되는. 있지만 직업은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이제 여왕님들만 오신 거죠. 아프지 말아야겠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뭘 이렇게 넋을 놓고 쳐다보세요. 이분 말씀은 밤새고 와가지고 졸려서 그래요. 저 절대 산천하 먹는 거 아니에요. 축구 보셨어요? 절대 산천하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요. 목사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당황하셨어요?
아내가 결혼을 해서 육아를 전담하다가 이제 다시 다 일해 볼래라는 소리를 뱉으면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일인가요? 아니면은 왔다구나 하고선 맞벌이 하니까 좀 요즘에는 좋아하는. 아무래도 계속 꾸준히 했었으면은 뭐 별 그게 없을 텐데 쉬다가 하실 때 한다 그랬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좀 가진 게 뭐 버는 게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첫 번째예요. 자기 중심으로. 남자들의 네. 생각은 부족해서 그런가. 뭐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닥칠 일들이 떠오르잖아요. 뭐 육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쭉 이제 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 그럼 저 시댁에는 어떻게 또 잘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오니까 그렇게 뭐 달갑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그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내가 충분히 좀 더 뭔가 잘 능력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좀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치만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딱히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 뭐냐면 또 어떤 경제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남편들이 뭐 대충 직장이나 사업이나 지금 뭐가 끝까지 뭐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40세 정년이라고도 하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집에 있었을 때하고 다시 이제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하고 여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진짜 고민해 그 결과를 결심을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좀 이렇게 서로 여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좀 기준점을 좀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제시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남편에게 알리는 방식을 조금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나 일할래 이게 아니고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아니 뭐 집에서 아이들 보는 거 다 좋은데 가만히 보면 좀 내가 좀 약간 좀 우울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뭔가 나도 배운 게 있고 또 꿈이 있는데 좀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 그 정도는 일단 한 서너 달 전에 한번 던져놓고 그죠? 그럼 이제 남편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좀 한번 알아봤는데 이런 일들이 좋대. 그럼 또 남편이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일은 좀 조심해야 될 거야. 남편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합의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사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부부싸움의 결정적인 이게 핸디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되게 좋겠죠. 여자가 다시 일을 한다는 건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똑같은 직업을 들어가면 그 기준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색다른 직업을 알아보게 되면 내가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인드가 되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했던 걸 계속 살리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오라고 얘기가 왔을 적에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받아줄까? 그렇게 다시 오라고 해줄까? 그리고 적성도 맞았고 다시 가고 싶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치열해졌는데 그렇지. 나는 그 치열함을 받아들이기에는 나에게 너무 복병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복병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한테는 이게 더 소중해진 거예요. 더 소중한 게 생긴 거예요. 전에는 회사가 나에게는 전부였어. 우리 남편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아이를 내가 케어하는 데 있어서 여기를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데 내가 이 돈을 받고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때만큼 해낼 수 있을까? 그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 할애나 이런 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눈높이도 좀 낮춰야 되고 기대치도 낮춰야 되고 이제 또 내 삶의 중심이 전에는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가정으로 갔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이게 낮출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예 직업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그 14년을 해왔으니까 이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에 우울증을 지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진짜요? 정말 아이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애들 되게 잘 볼 것 같다고. 근데 아이들 굉장히 독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전체 다 좌양원차. 뭐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자양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성향이 바뀔 수가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이 다른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의외로 진짜 눈높이만 좀 낮추고 예전의 나의 그런 과거의 그리울 필요가 없는 것 어. 같아요. 네. 그런 것만 경력만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나름 세 분은 진짜 남편의 도움도 있었고, 가족들의 도움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운때도 잘 맞은 거일 수도 있고, 성공을 하시고 자리를 잡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재취업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까지 1등 공신을 꼽는다면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긴 했지만 남편이 해봐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는 건 제가 먹는 거지만 뭐 공부하는데 수업료도 줘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아기가 어렸으니까 물론 우리 아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그 공부하는 동안에 뭐 시험을 본다거나 레포트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간 동안에는 아빠가 그러니까 큰 애들도 물론 봐주긴 하지만 큰 애들은 그때 나름대로 뭐 고3이었고 뭐 공부를 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공부하셨어요. 같이 바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뭐 애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내를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우리 막내는 아빠가 3살 때까지 목욕탕을 데리고 다녔어요. 남편의 힘이 컸네. 네. 남편분이. 목욕탕 데리고 다니고 정말 좋은 좋았네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네. 뭐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날은 애기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놀러 갔다 오고 예, 그렇게 뭐예요? 미모? 한결같아. 근데 그게 이거 물어라고요. 비결이 이모도 인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이제 그 소통하고 대화 부분이 잘 되니까 이해해 주는 거죠. 맞아요. 저희 남편이 최고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요? 1등 공신을? 반격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저는 언제나 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항상 너는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제가 사실 별건 없는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오히려 더 자신감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좋네. 예, 그 말 예. 좋다. 잘할 수 내 있을 것 편 같아. 내 완벽한 편. 딱 생각해보면 내 편인 거야.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부럽다. 그렇게 남편들이 힘을 줘서 용기 내서 이렇게 또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네. 저 집사람은 요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여보 참 당신은 요리를 하고 좀 이렇게 제대로 했었으면은 미녀 요리사가 됐을 거야. 그럼 말귀를 좀 알아듣고 반찬 가게라도 해야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붙여줬는데. 미녀까지 해줬는데 집에만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진짜. 이거 방송 안 보시는 거죠? 예? 보든지 말든지 뭐 보든지 말든지. 집에 가서 빌어. 그 남편이 아까 무릎 이제 그렇게 수박은 성원을 해줄 때 그거는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남편의 어떤 그 이 지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본인들의 어떤 그 결단력도 상당히 무시 못한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일. 그러니까 왜 주부들이 일을 시작하려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어디 가서 뭘 할 것이며 뭐 해갖고 돈을 얼마나 벌 것이며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생각만 하지 말고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공부를 딱 시작하려 마음먹은 것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딱 강의 신청을 딱 해놓고 등록금을 딱 내고 나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 여성의 사실. 강점이에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딱 저질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내 학기를 했는데 중간에 쉬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지 생각을 했는데 반 왔으니까 반만 가면 된다. 이 생각으로 정말 일단 저질러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해라. 예, 생각만 하고 좋다. 계시면 그렇죠. 계속 생각해서 끝날 것 같아요. 실전으로 나와야 되는 네. 거죠.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어머님들 말씀 위해서. 이제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남하고 너무 많이 비교하지 마시고 꿈은 크게 가지시되 시작은 조금 작게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시고 하여튼 초기에는 좀 작게 시작을 해서 크게 키워가는 우리가 왜 아이도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좀 적용하시고 공짜가 없다. 공짜는 없다. 뭐 나는 뭐 1년만 열심히 일하면은 평생 먹고 산다. 그런 직업은 제 경험상 결코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